결혼식에 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아들 결혼식에 오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말 그대로예요. 사돈이 결혼식에 안 오셨으면 합니다. 대신 혼주석엔 대역을 쓰는 게 어떨까 해서요. 사돈이 결혼식에만 안 오시면 저희도 이 결혼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인가요? 저희 입장도 난처합니다.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했는데 딸이 하도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솔직히 말해서 남들 보기에도 창피해 죽겠습니다. 시댁은 수준 떨어지는 가난한 집안에 사돈은 이혼하고 청소부라니 저희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사돈은 늙고 등도 굽어초라 하시고 결혼식에는 안 오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겁니다. 저도 제 일도 부끄러운 적 한 번 없었어요. 당신들이 뭔데 그런 막말을 해요? 사돈 본인 때문에 아들 인생까지 망치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3세 박복자 할머님이십니다. 박씨 할머니는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결혼 전 박씨 할머니는 평범한 행복을 꿈꾸었지만 남편의 반복되는 외도와 폭력적인 성향은 그 작은 꿈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매일 밤 소가리를 하시던 박씨 할머니는 끝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 속에서 자라왔기에 이미 삶의 고단함을 잘 알고 계셨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평일에는 동네 식당에서 주방이모를, 주말에는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시면서 빠듯하게 살림을 꾸려나가셨죠. 박씨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들 도시락을 싸고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나면 바로 식당으로 달려가셨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뜨거운 물에 데어 손이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그래도 일을 쉴 수는 없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일하고 나서야 박씨 할머니의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루는 집주인이 막말로 박씨 할머니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아들 지훈이의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오셨습니다. 한편 아들 지훈이는 어머니의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였습니다. 늘 마음이 여리고 배려심이 많았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들과 다투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박씨 할머니는 동네 아이 엄마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지훈이 엄마, 지난번 학예회 때는 왜 안 오셨어요? 애들 부모님들 다 오셨었는데. 지훈이가 엄청 잘했거든요.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박씨 할머니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학예회가 있다는 걸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와 박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지훈아, 며칠 전에 학예회가 있었다면서? 엄마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니? 아들은 책상에서 공부하던 걸 멈추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죠. 엄마, 사실은 저번에 엄마가 데리러 왔을 때 반 친구들이 엄마를 봤대요. 그리고 엄마 나이가 많다고. 엄마 보고 할머니 같다고 놀렸어요. 다른 엄마들처럼 예쁜 옷도 못 입으시고. 박씨 할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부끄러워서 말 안 한 거니?
심란한 마음에 묻는 박씨 할머니에게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그런 나쁜 말 듣고 상처받을까 봐 말 못했어요. 난 그런 말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도 거짓말한 건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씨 할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까 늘 신경 쓰셨는데 오히려 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더 걱정해 준 거였죠. 이 일을 계기로 박씨 할머니의 마음속 자격지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고 대학에서도 수석을 놓치지 않았죠. 교수님들도 지훈이의 성실함과 총명함을 인정하셨고 마침내 아들 지훈이는 꿈에 그리던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교수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날 밤 박씨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책임질 거예요. 지훈아, 엄마는 너가 참 자랑스럽다. 남들만큼 해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박씨 할머니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현재 박씨 할머니는 대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성실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아직 캄캄한 거리를 걸으며 박씨 할머니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출근하기 전 먼저 학교에 도착해 캠퍼스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구겨진 작업복을 입고 낡은 손수레를 끌며 출근길에 오르는 박씨 할머니의 하루는 고됐지만 보람찼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복도와 계단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때로는 아침이면 등교하는 학생들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박씨 할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청소를 이어갔죠. 박씨 할머니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박씨 할머니는 현관에서 아들의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와 있는 아들이 궁금했던 박씨 할머니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퇴근하셨네요. 아들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의 박씨 할머니는 의아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무슨 일 있니? 이렇게 일찍 와서 저녁까지 준비하고. 아들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인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박씨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소식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는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대학에서 강의하는 동료 교수예요. 정말 좋은 친구인데 어머니를 꼭 뵙고 싶어 해요. 며칠 후 아들은 여자친구인 현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차분하고 지적인 첫인상의 현주는 박씨 할머니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 씨에게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현주는 직접 고른 선물 건네며 박씨 할머니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박씨 할머니도 현주의 단정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박씨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현주의 아버지는 서울의 명문대 교수였고 어머니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예술가였습니다. 가족 전체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안이었죠. 그날 밤 박씨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사돈 어른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혼 가정의 엄마가 청소부인 걸 알면 반대하시지 않을까?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한번 인사드렸는데 매우 좋은 분들이세요. 어머니를 꼭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미 현주한테는 우리 집 사정 다 말해놨어요. 며칠 뒤 상견례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새로 산 정장 한 벌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고운 머리핀으로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육체 노동을 해온 탓에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런 자신의 거울 속 모습을 보고는 속상해 하셨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고 등이 굽었다. 세월이 야속하네. 약속 장소인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사돈어른과 사부인이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무척 좋았습니다. 사돈어른은 아들이 교수로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칭찬했습니다. 박 교수가 어린 나이에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인재라고 주변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사부인도 박씨 할머니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자녀 교육이 쉽지 않은데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아니에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 좋게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박씨 할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식사도 즐겁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사돈어른이 문득 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바깥 사돈은 오늘 못 오시나요? 늦으시는 건가? 순간 테이블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 저는 이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돈어른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박씨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는 불안한 듯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돈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사부인의 질문에 박씨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 사부인의 표정이 굳어졌고 식사를 하던 사돈어른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돈어른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청소부요. 그럼 학업은 중단하신 건가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도 미처 나오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돈어른은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더니 비꼬듯 말했습니다. 이거 참. 이혼 가정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청소부라니요. 우리 집안과는 너무 기운 집안이라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군요. 사부인도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 집은 평생 교육자 집안으로 살아왔어요. 집안 배경도 무시 못하는데 여자 혼자 애 키우시면서 가정교육은 제대로 하셨을지 의문이 드네요. 그 순간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희 어머니한테 사과하세요. 박씨 할머니를 면전에 모욕한 사돈댁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었죠. 며느리도 부모님의 말에 당황한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향해 실망감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현주야, 친정 부모님께 미리 다 이야기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미안해, 도저히 부모님께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 그날 상견례는 결국 난장판으로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씨 할머니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비웃음거리가 된 것도 서러웠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상처받은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어머니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을 겪게 해서. 하지만 현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현주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 결혼 꼭 하고 싶어요.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애타는 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훈아, 그렇다면 내가 현주와 잘 이야기해 보렴. 그쪽 부모님도 설득하고. 내가 좋다면 엄마는 괜찮단다. 박씨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댁의 말과 행동을 되새겨보니 앞으로의 이 결혼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며칠 동안 박씨 할머니는 끊임없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한 적 없었건만 사돈댁의 모욕적인 말들이 가슴 한켠을 계속해서 찌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오후 예고 없이 며느리 현주가 박씨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잠을 설친 듯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걱정의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러 왔어요. 박씨 할머니는 차를 내오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제 실수로 어머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박씨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보여주었던 따뜻한 모습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원래는 이런 분이 아니신데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며느리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힘들게 자랐을 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박씨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사돈, 저 현주 엄마입니다. 박씨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부인의 목소리는 상견례 때와는 달리 한껏 낮춰져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잠시 뵙고 싶은데요.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박씨 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며느리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사부인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 당일 카페에 도착한 박씨 할머니는 사돈어른과 사부인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쇼핑백이 놓여 있었고 사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박씨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지난번 일은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경솔했네요. 하나뿐인 딸인지라 저희가 좀 예민하게 행동한 것 같네요. 지난 날은 잊고 저희 못한 얘기 마저 해볼까요? 갑자기 바뀐 사돈댁의 태도에 박씨 할머니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박씨 할머니는 곧 알게 되었죠. 사돈 어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것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사돈 어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쇼핑백을 박씨 할머니 쪽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박씨 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들 결혼식에 오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말 그대로예요. 사돈이 결혼식에 안 오셨으면 합니다. 대신 혼주석엔 대역을 쓰는 게 어떨까 해서요. 사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홀어머니의 청소부인 사돈이 결혼식에 오시면 저희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의 지인들도 다 올 텐데 소문이라도 나면 난처하지요. 사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돈이든 다른 무엇이든 다 해드릴게요. 사돈이 결혼식에만 안 오시면 저희도 이 결혼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인가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희도 난처하다고요.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했는데 딸이 하도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솔직히 말해서 남들 보기에도 창피해 죽겠습니다. 시댁은 가난한 집안에 사돈은 늙고 등도 굽어초라 하시지 않습니까? 결혼식에는 안 오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겁니다. 박씨 할머니는 분노로 인해 온몸이 떨렸지만 가까스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도 제 일도 부끄러운 적 한 번 없었어요. 해도 너무 하시네요. 사돈 어른도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사돈 본인 때문에 아들 인생까지 망치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박 교수가 일하는 학교 교수들도 다 제 지인들입니다. 제 말 한마디면 아들 교수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요. 참지 못하고 박씨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이들 말대로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겨 아들의 결혼이 망가질까봐. 그리고 사돈 어른이 힘있는 교수였기에 아들이 노력해서 얻은 교수직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다음 날 아침 박씨 할머니는 결국 아들에게 모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아, 어제 사돈댁을 만났단다. 네? 현준의 부모님이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누르려 애썼습니다. 엄마, 이건 선을 넘은 거라고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당장 찾아가서 따져야겠어요. 박씨 할머니는 아들을 말리려 했습니다. 지훈아, 그래도 사돈 어른이 유명한 교수시잖니? 너 앞길 막히면 어떡해?
그러자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위해 고생하시느라 늘 참고 사셨죠? 이제는 참고 사시지 마세요. 혹시나 이 일 때문에 제가 일을 못하게 돼도 그건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제게 다 계획이 있어요.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들며 녹음 앱을 켰습니다. 엄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더 무시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증거를 남겨야겠어요. 몰래 녹음 기능을 켜고 대화하죠. 그렇게 아들과 박씨 할머니는 사돈댁을 찾아갔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에 사돈댁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저희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청소부의 홀어머니라고 무시한 것도, 그리고 결혼식에 대역을 쓰자고 하신 것 전부 다요. 박 교수,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어? 이 바닥이 좁은 거 몰라? 아버님,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라니? 현실을 알려주는 거지. 애초에 홀어머니의 청소부 집안이랑 교수 집안 결혼이 가당키나 한가?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저희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는 제 자랑스러운 어머니시고 청소부라는 직업은 부끄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육자라는 사람이 이런 차별적인 발언을 하시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사부인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도 괜히 자존심만 세서는 가뜩이나 가난한 집의 딸 시집 보내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아들이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니께 사과하지 않으시면 두 분 다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아들의 말에 사돈댁은 코웃음 치며 서 있었고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전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모욕한 걸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대화는 아들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는 기다리세요. 제가 꼭 사과 받게 해드릴게요. 다음 날 아들은 녹음 파일과 함께 사돈어른과 사부인의 실체를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명문대 교수의 충격적인 민낯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글에는 누구인지 쓰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사돈어른이라는 신원은 금세 밝혀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교육자라니. 평소에도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갑질로 악명 높은 교수네요. 드디어 터질 게 터졌네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을지. 청소부가 어때서? 저런 사람은 교수 자격이 없다. 이 글을 계기로 사돈어른과 관련된 폭로글이 여럿 올라오며 그동안 교수로 있으면서 숨겨져 있던 부조리와 악행이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나며 더 큰 문매를 맞게 되었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대학교 측에서도 이를 문제 삼아 사돈어른은 정년 퇴임도 못한 채 불명예스럽게 쫓겨나듯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질 교수라는 수치스러운 별명과 함께 교수 바닥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죠. 사부인 역시 소문이 퍼지며 교수 사모님 모임에서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이 점차 커지자 인터넷에까지 이 일이 퍼지게 되어 큰 논란이 되었고 사돈 부부의 신상과 사는 곳 누구인지까지 다 알려지게 되었죠. 사돈댁이 살고 있던 동네에까지 이 일이 알려져 눈치 보느라 살던 아파트에서도 이사를 가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게시글이 퍼진 지 일주일 후 박씨 할머니와 아들은 사돈댁으로부터 다시 한번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마주한 사돈어른과 사부인의 모습은 처음 상견례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였고 얼굴은 피곤해 절어 있었습니다. 특히 사부인의 얼굴은 그간의 고생으로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돈. 사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빛에는 박씨 할머니를 대할 때 무시나 거만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죠. 자리에 앉자마자 사돈어른과 사부인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씨 할머니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용서를 빌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돈어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돈. 지금 동네고 모임이고 저희만 보면 수군거리고 욕하고 난리입니다. 저희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어요. 사부인도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습니다. 사돈어른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도 예정대로 진행하시죠. 사돈께서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대신에 문제글을 내리고 서로 오해가 있었다고 그런 말은 한 적 없다고 정정해 주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사돈. 저희 이제 가족 아닙니까? 그들의 태도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라기보다는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나온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분노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진심 아닌 거 다 알아요. 사돈댁 부부가 놀란 듯 고개를 들자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결혼 안 할 겁니다. 저희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과 가족의 인연을 맺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박 교수, 그럼 우리 딸은 어떡하라고? 현주와도 헤어질 생각입니다.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평생을 고생하셨고 남한테 무시받을 만한 분이 아니세요.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어머니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들처럼 권위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청소부지만 정직하고 자식 사랑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게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교수님께서 평소 하신 행실의 결과일 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글은 못 내립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며느리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며느리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모든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며느리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심하셨다는 걸 알아요. 어머님께 그런 모욕을 한 것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지훈 씨가 더 좋은 분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이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방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아들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 일로 더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니? 여자는 또 만나면 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절대 끊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라는 거요. 만약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면 분명 엄마에게 큰 상처를 줬을 거예요. 비록 파혼했지만 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엄마가 제 옆에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훈아, 엄마도 내가 있어서 행복하단다. 앞으로 너에게도 더 좋은 인연이 분명 찾아올 거야. 네, 엄마. 우리 둘이 잘 살아요. 제가 이제는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온 두 사람에게 이제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의 달빛처럼 따뜻한 희망이 두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